9번. 자, 기억하고 니은. 기억 니은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시오 라고 해서 일단 기억하고 니은을 체크하시고 얘네가 어떤 입장인지를 봐야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제와 투표권 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 자, 기억이 의무투표제 도입 찬성 측이네요. 그죠? 자, 찬성하는 측이에요. 자, 이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자, 이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무엇이냐? 낮은 투표율.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정당성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즉, 낮은 투표율로 정당성 확보가 안 된다. 요거를 문제로 삼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적했어요. 그래서 법적 제재는 분명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므로 의무투표제가 낮은 투표율을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자,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은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 이렇게 정당성 확보가 안 되는 이 낮은 투표율 이거 해결하려면 법으로 가자. 의무로 해라. 라고 딱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기대되는 점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대되는 점은 일단은 법적으로 가면 투표율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이제 어때요? 정치인들이 훨씬 더 정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즉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증가가 뭔가 이들이 이 의무투표제 도입으로 기대하는 바겠죠. 자, 반면 자,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측. 자, 니은은 의무투표제 반대예요. 도입 반대. 왜? 자,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 이들은 투표율 심각할 정도로 낮은 건 아니다. 그죠? 심각할 정도로 낮지는 않다. 그죠? 또 시민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자, 일단 심각하게 낮지 않다.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통해 투표율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투표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들의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의무투표제가 도입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정성이 생겨, 부작용이 생겨. 자, 오히려 높은 당선 정치인이 아나무인 태도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겨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억부터.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왜? 아까 내용에 있었죠?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정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걸 이제 기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증가. 제가 여기 덜 썼는데 여기 후보들의 이게 결국은 정책 경쟁으로 인해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정책 경쟁으로 인해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다니까 요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그래야 논리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자, 지금 여기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네, 그죠? 그냥 그 투표에 관심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정당성을,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니까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 주장했죠?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그죠? 여기 법적 제재로 인해서 투표제가 낮은 투표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서 야 그럼 니네가 애들이 투표 안 하고 다 기권해버리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했을 때 정말로 그게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거 빨리 근거 대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근거 대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 저기 의무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선출된 정치인들이 여기 아나무인의 태도가 우려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니은은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나무인 태도가 나올까봐 우려해. 그래서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한다고요. 그래서 의무투표 반대. 의무투표 대 반대. 이거잖아요. 지금 얘네 입장은. 그죠? 니은의 입장은. 우리 그래서 즉 아나무인 태도 보일까봐 그래서 우리는 의무투표제를 반대한데 반대하는 애들이 뭐하러?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겠어요. 당연히 니은이 이걸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기업 측에서 아나무인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의무투표제 도입하자. 오히려 기업 측에서 말을 해야지 니은에서 이것까지 대책을 제시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3번은 X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아까 여기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 봐라.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어떤 팀이든지 자기네가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는 가져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다만 입장이 필요 없는 거, 입장이 전혀 다른 거 3번만 X 하시면 되겠죠.